안녕하세요. 놀이중심 프로젝트 접근 방법의 세계 여러 나라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 계속해서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시작 단계에는요, 우리가 준비 단계 7단계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바로 유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게 되는 게 이전 경험을 아이들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유아들의 그런 이전 경험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경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험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 경험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심 주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유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경험을 가지고 있나, 나는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면 의상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해외여행 간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인데요. 현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이라든지 이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반 아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음식에 관심이 있구나. 아니구나. 우리는 여행에 관심이 있구나. 국가, 그리고 국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도 방안을 여러분들이 모색해 보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내용하고 발표하는,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때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유아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 특성, 그리고 관찰 이런 걸 기록하는 데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경험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1차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1차 자원이라고 하는 거, 2차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 소개를 드릴 건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것을 1차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전 경험을 할 때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단순하거나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덜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사분들이 뭐예요? 관찰을 통해서 이전 경험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림을 통한 표현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말로 했을 때는 교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근데 그림은 뭐예요? 아이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형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놀이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권놀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너무 많은, 그리고 또 그 짐을 붙여주는 사람,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정말 많은 역할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경험을 나누고 표현하고 결과 공유물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림으로 이제 사진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이전 경험 나누는 거, 아이들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본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전시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시를 하시는데, 전시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축제,
최시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용축제에 갔었던 경험을 뭐예요?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용 그림을 멋지게 그렸죠. 그래서 아이들 사람도 있고 여기 별도 있고 베트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베트남 축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딸기 축제를 갔다 왔었던 경험을 그린 친구들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사는요, 이전 경험 나누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경험 그러니까 경험을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결과물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시를 했을 때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좋겠지요. 자, 그리고 이전 경험 나누기 활동을 끝나고 나면 드디어 아이들과 교사가 어떤 공동 주제망을 구성할지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때 공동 주제망,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가 예상되는 주제망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작 단계에서부터는 유아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때 유아들은요, 주제에 대한 것,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주제에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고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같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존중감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문화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생각을 모으고 유목화하고 친구 찾기 하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주제망 구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알아보게 되고, 이런 공동 주제망을 생기고 나서부터 그 뻗어나가게 되는 종속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겠구나. 음식하면은 딤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요, 공동 주제망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유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흥미를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각해서, 그리고 내가 자원을 훨씬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공동 주제망을 구성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단계가 바로 생각 모으기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죠. 여러분들, 우리 프로젝트 수업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들이,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 생각 모으기라든지 유목하라고 하는 거는 친구 찾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서 우리가 보육 현장에서 쓰지 않는 이전 경험 그리기라든지, 물론 궁금이 상자라든지 질문 목록이라든지, 물론 궁금이 상자 이런 것들은 많이 현장에서도 활용은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 모으기, 맨 처음에 아이들이랑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룰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먼저 교사가 흥미를 유발을 합니다. 세계 번개 소리가 나는, 천둥 소리가 나는 악기 소리를 눈을 감고 들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빗소리가 나는 악기로 흥미 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악기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미 유발을 이때 세계 여러 나라 할 때 어떻게 흥미 유발을 하냐면요, 세계 각국의 놀이 교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몽골 교구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몽골 교구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나와 보게 해서 몽골 교구를 눈을 감고 만져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흥미 유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구성이 되면 이제 조별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사나 유아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개별로도 이런 생각 모으기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조별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여기서 보면 기모노도 떠오르고, 우리 친구들은 스파게티라서 이렇게 그림도 이제 그려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서양 같은 것도 있고요.
태극기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태극기도 있네요. 자, 그리고 프랑스, 이런 인도양에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대.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전시를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다가 아니구나. 특히 조별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자세히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한 친구들도 있고요. 돈을 한 친구들도 있고, 카레 용축제,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악어 고기를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아이들이랑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친구를 와야 되는 목록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친구 찾기 유목합니다. 여기 보시면 5대양 6대주, 굉장히 아이들이 5대양 6대주 아이들 지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화폐, 그리고 전통의상, 축제, 음식, 나라 이름 국기가 이렇게 많이 차지를 했었고, 축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유목화의 과정도 많이 늘어나겠죠. 유목화라고 하는 거는요, 교사가 사전에 작성합니다. 주제망은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작성을 하죠. 이럴 때 공유하거나 아이들한테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교사가 한 대로 똑같이 무리하게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단축이 되기도 하고 중심 개념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목화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몇 가지, 여기서 분명한 몇 가지라고 하는 항목은요, 중심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목표를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는 수업의 목표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그리고 기본 어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항목을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날로 유목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유목화를 구분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하실 것들이 바로 주제망 그리기가 됩니다. 우리 주제망 그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여기서는 지구본으로 세계 여러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역사 얘기, 언어 얘기, 이런 것들이 생김새 얘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주제망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주제망을 완성을 하고, 완성된 주제망을 교구화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구나,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교구화해서 전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칠판에다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주제망을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할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이때 유아들은요, 주변의 사물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되는 동기화가 부여가 되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요것들은 세계 여러 나라 관련이 없나? 지구본은 관련이 있지?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고구마 간식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간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랑 관심이 없나? 선생님, 고구마는 어느 나라 거예요? 한국 거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의 질문거리가 되죠. 한국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나라지 우리 생산지를 찾아볼까? 그런데 한국에서 해남 고구마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역사를 또 2차 자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항상 탐구하려는 성향 자체가 길러지고요. 이후 활동하는 질문이나 연계돼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 세계 여러 나라라고 하는데 목적의식,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그 목표에 의해서 다양한 그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문제 해결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논의하는 기술,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 단계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유아들이 마무리 단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전시를 할까, 누구를 초대를 할까, 우리가 춤을 춰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과 방법을 배워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의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참고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땐 기다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협력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질문 찾기, 이런 질문한 것들을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유아들한테 사고 발달 수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키마, 쉔마라고 하는 그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재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흥미의 방향이라든지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 아이들이 몰입을 하고 있는지, 몰입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 교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짜잔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궁금이 상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왜 흑인이랑 백인이랑 황인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질문을 만들어서 쏙 넣는 거죠. 그런데 요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 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실 때 굉장히 매력적인 질문 종이를 이용을 하라라고 프로젝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구본이에요. 이게 지구본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지구본 위에다가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왜요? 이것 자체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주별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빨주노초 파란색 무지개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물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의 질문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사 평가를 하거나 동료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주차별로 아이들의 질문이 어떻게 심화가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질문만으로도 우리가 과정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별로 다른 색깔 질문 용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모양, 질문 종이 이런 것도 지구본 종이 같은 걸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궁금해하고 왜 생김새가 다른지 나 물어봐야지. 쓰려고 보니까 다른지 물어본 게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봤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나는 뭐가 또 궁금하지? 또 질문에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연구하고자 하는 어린이, 탐구하는 어린이, 연구자의 어린이로서의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생각해내고 해결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질문 찾기 활용. 질문을 찾고 주제망을 구성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질문은 여러분들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나가야 됩니다. 집에서도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작 단계에 이때 질문이 단순 자원 목록을 보고, 이때의 자원 목록도 1차 자원, 1차 자원을 가지고 단순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질문의 기초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점차 심화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 목록을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글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사했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라고 해서 본인들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조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 연계로도 진행이 됩니다. 가정 연계로도 진행을 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조사를 해온다든지, 이런 이탈리아의 음식에 대해서 한다든지, 혹은 향신료, 우리 집에 있는 향신료를 다 뭐 보내주세요. 그럼 소금이라든지 집에 재미있는 향신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냄새를 맡아보고 이제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 맛도 느껴보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 조사 표현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에 맞춰서 일일 계획안으로 하셔도 되고 주안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리가 프로젝트 첫 주에서 교육 계획안 이런 것들은 준비 단계, 그 과정의 뭐예요? 조직안. 여기서의 이제 조직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역별, 누리과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체 운동 건강, 그 다음에 뭔가요? 뇌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요. 이렇게 이 5가지 영역에 맞춰서 조직안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또 추천드린 방법이 또 뭡니까? 네, 활동 예상안이요. 우리가 자유선택 활동에서는 어떤 것을 할지, 언어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지, 미술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영역별로 활동 예상안을 작성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이제 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하시는 건데, 일주에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거는 이탈리체라든지, 그다음 밑줄을 긋는다든지, 다른 색으로 표현한다든지, 저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보통 이제 형광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로 작성을 해서 활동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중심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 사건은요, 그 내용의 그 프로젝트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사건들은 뭐냐면, 이전 경험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랑 주제만 구성한다는 거, 그리고 질문거리, 이런 것들이 중심 사건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물어봤던 질문 내용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표현했었던 이전 경험화 그리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첫 중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유의 흥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교육 계획안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교육 의도,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계획안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연계, 실질적으로 우리가 5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 단계 의 끝이 이제 가정 연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연계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자원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특히 부모님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은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화책을 읽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세계 여행했었던 거, 부모님이랑 여행했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수집한 물건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부모님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의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신기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그 방향대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흥미라든지 반응, 그리고 부모님들의 협조 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예를 가지고 온 거는요, 여러 나라 생각 모으기예요.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 3일 월요일까지 원으로 보내주세요. 유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꼭 유아들과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 여러분들은 세계 여러 나라 하면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저는 여행이요. 여행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글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대신 적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나라 국기, 국화, 국기 사진 자료를 붙여주시고, 국화도 사진 자료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정 연계를 통해서 조사를 해오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조사했고 궁금해했고 부모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전문가로, 그러니까 그 현장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원 중에는요, 사람을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몇 분 모시고 왔는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러시아 선생님이세요. 러시아 선생님들 러시아 동화 같은 것들을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들려주는 이런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선생님이에요. 일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부채춤 같은 거, 그 다음에 봉오놀이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선생님도 이런 활동을 하고, 베트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기, 국가, 이런 것들, 국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명절 같은 거 이런 설명하는 장면이고, 중국 선생님이신데요. 여기 빠바 나이나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고 그리고 할머니 그다음에 아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어를 아이들이 느끼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을 어린이집에서 초빙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는 5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실체편을 좀 보셨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랑 실질적으로 주제만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정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가정과의 연계 부분에서들은 어떤 연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또 세계 여러 나라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가분들을 초청하고 싶다, 이쪽에서 이쪽 관련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빙하고 싶다 하실 때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초빙을 하거나, 혹시 이쪽에서 관련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강사분들이 계신가요? 해서 초빙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세계 여러 나라 시작 단계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